지금 이 숫자 하나를 꼭 보셔야 합니다. 미국 물가가 아직도 목표보다 높다는 조사문 기준 수치 2.7%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뒤에는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 환율, 예금이자, 은퇴자산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연준 독립성입니다. 연준 독립성이 흔들리면 미국의 금리 결정이 시장의 신뢰가 아니라 정치의 압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준 독립성이 의심받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달러를 계속 믿어도 되는가? 미국 국채를 계속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가? 금리를 낮추면 정말 생활이 편해지는가? 오늘 이야기는 특정 정치인을 편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금이나 달러, 주식이나 채권을 지금 사라 팔라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50대에서 70대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질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 정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내 생활비와 노후 자산은 어떤 순서로 흔들릴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성호 씨는 68살입니다. 젊을 때는 공장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금 일부는 예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들은 채권형 상품과 달러 자산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김성호 씨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병원비, 식료품비, 관리비, 손주에게 가끔 주는 용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미국 연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파월 의장이 물러난다. 새 의장 인준이 논란이다.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이야기가 내 밥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흔들리면 난방비와 운송비가 따라 움직입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 부동산 금융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 뉴스는 먼 나라의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 집 냉장고, 약값, 예금 통장, 은퇴자금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돈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경제가 너무 차가우면 금리를 낮춰 숨통을 틔우고 물가가 너무 뜨거우면 금리를 올려 열을 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중앙은행은 선거를 치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몇 달 뒤와 몇 년 뒤 물가와 금융 안정을 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늘 빠른 효과를 원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당장은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식시장도 반응할 수 있고 경기도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아직 뜨거울 때 억지로 금리를 낮추면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나 정치권은 낮은 금리를 원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 듯 보이지만 장기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오래 빌려주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10년 뒤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생각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중앙은행이 물가보다 정치 압력을 더 신경 쓴다고 느끼면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금리 인하 압박의 역설입니다. 낮추려고 했는데 길게 보면 더 비싼 이자를 부르는 겁니다. 대전의 박영숙 씨는 62살입니다. 작은 학원에서 행정일을 하다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 뉴스를 볼 때 어려운 용어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이 뉴스가 내 현금 흐름을 바꾸는가? 현금 흐름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입니다. 연금, 이자, 월급, 임대소득처럼 들어오는 돈이 있고 식비, 의료비, 보험료, 대출이자처럼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연준 독립성 논란을 보며 바로 3칸짜리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환율이 오르면 내가 쓰는 생활비 중 무엇이 오를 수 있는가? 둘째, 금리가 오래 높으면 내 대출이나 자녀의 대출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내 자산이 한쪽 방향에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위기는 보통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먼저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 환율과 금리가 흔들립니다. 마지막에 생활비와 자산 가격이 느리게 따라옵니다. 뉴스가 복잡할수록 처음부터 주식시장 숫자만 보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시니어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생활의 순서로 바꾸어 보는 일입니다. 조사문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의장 교체 논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현직 의장 관련 법률 논란도 조사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원문 확인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정하지 말고 구조를 보아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정치 일정과 인사 압박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시장은 바로 이 차이를 봅니다. 시장은 사람의 말보다 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한 번은 해명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압박, 의장 교체, 인준 논란, 해임 가능성 언급이 계속 겹치면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연준이 정말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힘이 약해지는 일입니다. 작년에 10,000원으로 장바구니에 4가지를 담았다면 올해는 3가지밖에 못 담는 상황입니다. 은퇴자에게 인플레이션은 더 무섭습니다. 젊은 사람은 임금이 오르거나 일을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은퇴자는 정해진 연금과 이자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노후 계획 전체가 조용히 줄어듭니다. 부산의 이만재 씨는 71살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 빌린 돈으로 상가 하나를 무리해서 샀습니다. 그때는 임대료가 대출이자를 충분히 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공실기간이 길어지고 생활비까지 오르자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이만재 씨가 힘들어진 이유는 단순히 투자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기준으로 계속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연준 독립성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국 국채는 늘 안전하다. 달러는 늘 믿을 수 있다. 금리를 낮추면 시장은 좋아한다. 하지만 시장은 가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이 강해질수록 투자자들은 장기 금리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믿어달라는 말이 많아질수록 일부 투자자들은 달러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긴 자산도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달러가 끝났다, 미국 국채가 끝났다는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볼 것은 신뢰의 균열입니다. 집의 기초에 아주 작은 금이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진동이 반복되고 수리가 늦어지면 금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금융시장의 기초와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가격이 그 기초 위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조사문은 터키 사례도 경고로 제시합니다. 터키와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금융시장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니 두 나라를 같은 수준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방향성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정치가 중앙은행 금리를 직접 움직이려 하고 시장이 그 결정을 믿지 못하면 물가와 환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사문 기준으로 터키는 한때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통화 가치도 크게 약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발표해도 시장이 믿지 않으면 진짜 비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은행 창구의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 환율시장, 물가 기대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 시니어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통로는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고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커피, 과일, 의약품 원료, 에너지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격이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비 압박은 천천히 넓어집니다. 김성호 씨는 마트에서 먼저 느낍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은 비슷한데 계산대 금액이 조금씩 커집니다. 박연숙 씨는 보험료와 병원비를 보며 느낍니다. 이마재 씨는 대출이자와 임대료 협상에서 느낍니다. 같은 뉴스가 각자의 생활에서는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통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입니다. 한국 경기가 힘들면 금리를 낮추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하면 한국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원화가 더 약해질 수 있고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은퇴자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금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소득이 줄어듭니다.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은 추상적인 제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통로는 외국인 자금 흐름입니다. 세계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위험을 줄이려 합니다. 한국 주식이나 채권처럼 미국 밖의 자산에서도 돈을 일부 빼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반드시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위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봐야 합니다. 변동성은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정도입니다. 시니어에게 변동성이 큰 시기는 판단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무서워서 바닥에 팔고 늦게 다시 사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남들이 오른다고 해서 뒤늦게 한쪽으로 몰아넣는 일도 생깁니다. 이만재 씨의 실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
앞으로도 계속 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조금 더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리와 물가, 환율이 한꺼번에 바뀌자 안전마진이 사라졌습니다. 안전마진은 예상이 틀려도 버틸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 여유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득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 흐름표를 아주 단순하게 써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엑셀 파일이 필요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왼쪽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을 적습니다. 연금, 월급, 이자, 임대료처럼 반복되는 돈입니다. 오른쪽에는 매달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대출이자입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붙입니다. 물가가 더 오르면 이 중 무엇이 먼저 늘어나는가? 이 질문만 해도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대응으로 바뀝니다. 둘째, 부채의 금리와 만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가 고정인지 변동인지 언제 다시 조정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대출이 전혀 없다면 큰 위험 하나는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대출을 대신 도와주고 있거나 보증을 섰거나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면 그것도 가족 단위의 부채입니다. 시니어의 노후 자금은 가족의 위기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빚만 보지 말고 내 돈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자산이 한 방향으로 몰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달러가 불안하다고 전부 금으로 옮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다고 전부 현금으로만 두는 것도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이 무섭다고 모두 팔아버리면 이후 회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핵심은 한쪽 결론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려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숙 씨는 이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고 겁에 질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비 석 달치를 따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1년 안에 꼭 써야 할 돈과 장기 자산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랐을 때 부담이 커지는 지출을 체크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입 건강식품, 달러로 결제되는 구독료 같은 작은 항목도 봤습니다. 작은 돈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생활비를 흔듭니다. 박영숙 씨가 특별히 대단한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뉴스의 공포를 행동 목록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중반부에서 꼭 기억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조사문 기준으로 연준 신뢰가 훼손될 경우 장기금리가 0.5에서 1%포인트 정도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금리에서 0.5%포인트와 1%포인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대출이자입니다.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정부에게는 국채 이자 부담입니다. 은퇴자에게는 채권형 상품의 가격 변동과 예금 금리 전망입니다. 경제는 한 군데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환율이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면 물가가 움직이고, 물가가 움직이면 생활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금리 갈등을 정치 뉴스로만 보지 말고 내 돈의 흐름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 이자가 올라서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금만 놓고 보면 이자가 조금 더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생활은 예금 하나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이자가 늘어도 실제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채권형 상품을 들고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 평가 금액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변 대출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줄고 가격 기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대출 부담이 커지면 부모의 노후 자금이 가족 지원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 하나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제는 늘 함께 움직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는 이자보다 내 생활비가 더 빨리 늘고 있진 않은가? 내 자산 가격 변동보다 내 현금 흐름이 더 안정적인가? 내가 도와줘야 할 가족의 부담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있어야 금리 뉴스를 내 생활에 맞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젊은 투자자는 손실이 나도 오래 기다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매달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변동성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김성호 씨가 채권형 상품을 보며 불안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품 이름은 안정형이었지만 그 돈 중 일부는 내년에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었습니다. 오래 둘 돈과 곧 쓸 돈이 섞여 있으니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 겁니다. 박영숙 씨는 이 차이를 알게 된 뒤 돈에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자산, 가족 지원가는 자금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름표를 붙이자 이상하게 뉴스가 덜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돈은 흔들리면 안 되고 어떤 돈은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지 구분됐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투자 실력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연준 독립성 논란처럼 큰 뉴스가 나올 때 사람들은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달러가 오를까 내릴까?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주식은 버틸까? 무너질까? 하지만 은퇴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답보다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틀립니다. 그러나 내 돈의 용도를 나누고 부채 만기를 알고 가족 지원 범위를 정해두면 예측이 틀려도 버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희망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치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통장의 순서, 내 지출의 우선순위, 내 자산의 쏠림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확인이 큰 뉴스 앞에서 나를 지켜줍니다. 달러 신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달러의 역할은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신뢰가 약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를 살 때도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들고 있을 때도 환해지를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 명령이 아닙니다. 시장의 마음이 불안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신호를 보는 힘이 중요합니다. 신호를 봤다고 바로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불을 봤다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멈추고 좌우를 보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경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채권형 상품을 모두 팔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전에 스스로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언제 써야 하는 돈인가? 손실이 나도 기다릴 수 있는 돈인가? 생활비 통장은 충분한가? 이 질문을 하고 나니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쓸 돈과 오래 둘 돈을 섞어 놓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산토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목적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급하게 사고 팔기보다 생활비 통장을 먼저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가까운 돈, 손실을 견딜 수 있는 돈,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돈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정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에서는 가장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문에는 파월 의장, 워시 지명, 상원 인준 일정, 법무부 수사 종결가편 정치와 법률 이슈가 나옵니다. 이런 사안은 날짜와 원문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는 공식 발표와 최신 보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본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치 사건의 승패가 아닙니다. 정치 압력이 중앙은행 신뢰를 흔들 수 있고 그 신뢰가 금리와 환율을 통해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인준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하루하루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준비해야 할 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고 부채를 보고 자산 쏠림을 보고 공식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식 수치란 무엇일까요? 미국 기준금리는 연방준비제도 발표를 봐야 합니다.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봐야 합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를 봐야 합니다. 환율과 시장 가격은 영상 제작 당일의 최신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브 제목이나 짧은 뉴스 문장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를 겨냥한 자극적인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안 사면 끝이다. 달러가 무너진다. 국채가 끝났다. 노후 자금이 전부 위험하다. 이런 말은 불안을 키우지만 행동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경제 정보는 겁을 준 뒤에 멈추지 않습니다. 확인할 순서를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순서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장면을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성호 씨, 박영숙 씨, 이만재 씨가 같은 뉴스를 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연준 독립성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김성호 씨는 처음에 채권형 상품을 모두 정리할 생각부터 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생활비와 대출, 환율 영향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만재 씨는 과거의 낮은 금리 경험 때문에 이번에도 곧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뉴스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뉴스 자체보다 준비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성호 씨가 급하게 팔았다면 손실을 확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숙 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을 뒤늦게 느꼈을 겁니다. 이만재 씨가 과거 경험만 믿었다면 부채 부담을 더 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가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뉴스는 매일 바뀝니다. 하지만 좋은 행동은 반복됩니다. 기록하고, 나누고,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떤 시장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큰 주제도 결국 이 네 가지로 내려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내 생활비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나누지 않으면 곧 쓸 돈과 오래 둘 돈이 섞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오래된 숫자로 오늘 판단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환율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작은 지출도 다시 봐야 합니다. 해외 직구, 달러 결제 구독 서비스, 수입 식품, 해외 여행 계획처럼 생활 속 달러 노출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투자만 환율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안에도 작은 환율 창문이 있습니다. 이 창문이 여러 개 있으면 환율 상승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미리 알고 있으면 줄일 수 있는 항목도 보입니다.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점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먼저 생활비입니다. 앞으로 6달 동안 꼭 필요한 돈을 확인하십시오. 식비, 약값, 병원비, 보험료, 관리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이 돈은 시장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곳에 두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입니다. 예금, 적금, 채권형 상품, 보험, 대출의 만기를 한 줄로 적어보십시오.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면 위기 때 판단이 급해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원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이 있는지, 보증이나 공동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통장에는 빚이 없어도 가족의 빚이 내 노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쪽 베팅입니다. 달러, 금, 주식, 부동산, 채권, 현금 중 어느 하나에 지나치게 몰려있지는 않은지 봐야 합니다. 몰려있다는 것은 전망이 틀렸을 때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 출처입니다. 정책과 시장 수치는 가능하면 공식 발표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원문을 읽기 어렵다면 적어도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숫자로 오늘 결정을 하면 위험합니다. 이 5가지를 점검한다고 해서 모든 손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고, 가족 부탁에 무리하고, 오래된 상식으로 버티는 실수입니다. 여기서 가족과의 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자신의 노후 자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전세 자금, 손주의 교육비, 부모 세대의 병원비까지 마음에 두고 삽니다. 그래서 경제 불안이 커질 때 가족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한번 크게 빠져나가면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하자는 뜻입니다. 박영숙 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생활비 6달치를 뺀 뒤에만 생각하겠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를 오래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김성호 씨도 비슷한 결정을 했습니다. 손주에게 주는 용돈은 유지하되 큰 돈이 필요한 부탁은 바로 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시간을 두고 내 통장의 목적을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제 뉴스가 불안할수록 즉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가족 마음도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도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감정으로 움직이는지 계획으로 움직이는지 구분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런 작은 규칙이 위기 때 큰 방파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부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금융 정보를 혼자 알고 있으면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당황합니다. 예금은 어디에 있는지, 보험은 무엇인지, 대출은 언제 조정되는지, 중요한 연락처는 어디인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연준 독립성 같은 큰 뉴스도 결국 가정의 작은 정리로 내려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다 맞힐 수는 없지만 우리 집 돈의 지도를 함께 그릴 수는 있습니다. 연준 독립성 논란은 앞으로도 뉴스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의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금리를 언제 낮추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그 결정을 믿느냐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말이 복잡해서입니다. 그러나 생활 언어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돈의 심판이 믿을 만한가? 심판이 한쪽 벤치에 눈치를 본다고 느끼면 경기장은 바로 소란스러워집니다. 관중은 판정을 의심하고 선수는 거칠어지고 경기의 규칙은 흔들립니다. 금융시장도 비슷합니다. 연준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연준의 판단을 정치보다 물가와 고용, 금융 안정에 근거한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면 모두가 더 큰 안전마진을 요구합니다. 그 안전마진이 바로 높은 장기금리, 불안한 환율, 높은 위험 프리미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뉴스를 보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정치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3가지 단어만 체크합니다. 연준 신뢰, 장기금리, 환율입니다. 이 3단어가 동시에 흔들리면 생활비 통장과 만기표를 다시 봅니다. 박영숙 씨는 매달 한번 자산 쏠림을 확인합니다. 그는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 오래 버티겠다는 마음을 앞에 둡니다. 이만재 씨는 뒤늦게라도 부채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손해를 본 경험은 아프지만 그 경험 덕분에 이제는 새 투자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특별한 예측력이 아닙니다. 뉴스를 생활의 언어로 바꾸고
확인할 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연준 독립성이 흔들리는 뉴스는 미국 정치 뉴스가 아니라 한국 시니어의 생활비와 노후 자산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 흐름을 적어보십시오. 부채의 금리와 만기를 확인하십시오. 자산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정책과 시장 수치는 공식 발표와 최신 날짜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해두면 뉴스가 흔들릴 때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불확실성을 조금 작게 만듭니다.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든 환율이 하루하루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 가능한 일을 미리 해둔 분들은 뉴스가 세게 흔들려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미 생활비가 분리되어 있고 만기표가 있고 가족과 기준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위기 때 마음의 체력을 만듭니다. 경제 체력은 큰 수익률보다 먼저입니다. 오늘 밤 바로 해볼 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는 것보다 먼저 언제 써야 할 돈인지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름이 붙은 돈은 뉴스 한 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돈의 목적을 나누는 일입니다. 급히 쓸 돈과 오래 둘 돈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가족과 상의에 무리한 책임을 줄이는 일입니다. 자극적인 말보다 공식 숫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가장 먼저 점검하고 싶은 항목을 남겨주십시오. 다음에는 달러 신뢰가 흔들릴 때 예금, 채권형 상품, 환율 부담을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는지 더 쉽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